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40번째 이야기. 정노마야, 내가 나를 구해다오. 원희와 원상이 죽자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기저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조조는 허도로 돌아왔습니다. 허도로 개선한 조조는 공신들에게 상을 내리고 죽은 곽가의 아들 혁을 승상부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유비는 이때까지도 여전히 유표에게 몸을 의탁해 형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급보입니다. 장모와 친손이 강화해서 난을 일으켜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자들이 반역을 꾀하다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제가 그들을 잡아올 테니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유표는 곧 유비에게 군사를 내주었고 유비는 하루 만에 강화에 도착했습니다. 유비가 적장이 탄 말을 정노마라고 하며 몹시 탐내자 조자룡과 장비가 나서 적장들을 해치웁니다. 대장이 죽자 장모와 진손의 군사들은 곧 유비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유표는 성 밖까지 나와 개선하는 유비를 맞아들여 그 공을 치하했습니다. 한중의 장로와 모의 손권, 남월의 오랑캐가 언제 몰려올지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오하월 한중의 경계를 제 아우 관우와 장비 그리고 조자룡에게 맡기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나? 유비의 말에 안심한 유표는 이 일을 채모에게 전했지만 유비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채모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채모는 유표의 후처인 채씨의 동생인데 형주에서 유비의 힘이 커지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 밖에서 군사를 사연하던 유표는 유비가 타고 있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이로구먼. 아우는 이런 말을 어디서 구했나? 이 말은 지난번에 장모가 타고 있던 말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형님께 선물하겠습니다. 한번 타볼까? 그대는 말을 보고 왜 그렇게 놀라는 것인가? 제가 말의 관상을 볼 줄 아옵니다. 저렇게 네 발목이 모두 흰 말은 사백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흉마입니다. 흉마라고? 게다가 이마에 하얀 점이 있는 말은 정로라고 하여 반드시 그 주인을 해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형님? 훌륭한 말이로군. 하지만 아우에게 다시 돌려주겠네. 나야 성 안에 있는 몸이지만 아우는 언제 싸움터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 말은 과분한 선물이네. 아우가 형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네. 그러면 군사를 다스리는 일에 소홀해지게 마련이니 아우는 신야성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는 것이 좋을 듯하네. 형님께서 항상 이 아우를 생각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노마에 대하여 중국에서 전해지는 상마경이라는 책에는 정노마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말의 얼굴에 있는 흰 반점이 이쪽으로 흘러 이빨에까지 이르고 말의 눈 아래 눈물샘이 있는 것을 유한 또는 정노라고 합니다. 상마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려 탄 사람은 객사하고 주인이 타면 길거리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흉한 말이다. 총나라 선주전의 기록에는 이 정노마가 실제로 유비가 탔던 말의 이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비는 쾌히 승낙하고 다음날 군사들과 가소를 이끌고 신야로 출발했습니다. 동문을 막 벗어나자 한 사람이 말을 달려와 유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쩐 일로 저희를 쫓아오시었소? 괴월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정노마는 반드시 주인을 해친다고 합니다. 주공께서 말을 돌려준 것도 그 때문이니 공께서도 타지 마십시오. 이 일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사람의 운명을 어찌 말한 마리가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대인이로구나. 유비 일행이 신야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한결같이 기뻐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유비의 명성이 이곳까지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유비는 신야에서 큰 경사를 맞았는데 간 부인이 아들 유선을 낳은 것입니다. 유비는 간 부인이 임신 중에 북두성을 삼키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아이의 어릴 적 이름을 아두라고 지었습니다. 그 무렵 조조가 허도를 비워놓고 묘소로 원정을 나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형주의 유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이 바로 천하의 큰 뜻을 펼칠 기회입니다. 조조가 군사를 내어 허도가 비어있으니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는 형주 땅이 있는데 왜 굳이 모험을 한단 말인가? 이 사람에게는 야망이 없구나. 그 후로 반년이 지나도록 유표는 유비를 찾지 않았으며 유비도 신야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표는 술상을 차려놓고 유비를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몇 차례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형님께서는 걱정이 있으신가 보군요. 요즘 후계자 문제로 잠을 못 이루고 있네. 전처에게 얻은 장남기는 성품이 유약해 큰일을 맡길 수 없고 부처 채씨가 낳은 둘째 종은 똑똑하지만 장남을 제치고 세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게다가 채씨의 친족들이 형주의 군권을 쥐고 있으니 잘못하면 결란이 일어날 수도 있자는가. 그렇다면 채씨의 일가 권력을 줄여 나가십시오. 장남을 제쳐두고 후사를 정하면 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원소를 보십시오. 병풍 뒤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던 채 부인은 유비의 말에 이를 갈며 동생 채모를 불렀습니다. 채모는 역관에 머물고 있는 유비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무장시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술기운에 어리석은 소리를 해버렸군. 누우시오. 저는 이적 공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인가? 채모가 현덕공을 해치려 하고 있으니 역관 뒷문으로 빠져나가십시오. 공의 말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유비는 전령의 말에 따라 역관 뒷문으로 빠져나가 말을 달렸습니다. 얼마 후 채모가 군사를 이끌고 유비의 거처를 급습했지만 유비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난감해진 채모는 계책이 떠올라 역관의 벽에 실을 한 수 적어 걸어놓은 뒤에 유표에게 고했습니다. 구차하게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인가? 부질없이 옛 산천만 대했구나. 용이 어찌 연못 속의 물건이겠는가? 우레를 타고 하늘로 오르려 하는구나. 행동이 수상하여 사람을 써서 그를 살피던 중 유비가 이런 시를 남겨놓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내 지금까지 유비가 시를 짓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것은 틀림없이 나와 유비 사이를 이간하려는 놈이 꾸민 짓이다. 채모로부터 일의 경과를 전해 들은 채 부인은 분노했습니다. 유비는 형님을 하찮게 여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형주를 통째로 삼키려 들 것입니다. 유비는 나와 같은 한 황실의 종친일세. 친척인 유비를 죽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만 나가보게. 채모는 유표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비를 향한 남편의 믿음에 조급해진 채 부인은 걸핏하면 동생 채모를 불러서 재촉했습니다. 어느 날 채모는 여러 관원들과 함께 유표를 찾아갔습니다. 올해 농사는 태수님의 은덕에 힘입어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아주 기쁜 일이로구먼. 문무백관을 양양에 모이게 해서 사냥 대회를 열까 합니다. 관리들도 위로하고 주공의 위세와 형주의 강성한 기계를 떨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난 몸이 불편하여 멀리 갈 수가 없지 않은가? 큰아이 기와 둘째 종을 나 대신 보내 관리들을 위로하는 건 어떻겠나?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주공께서 직접 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시다면 신야에 계신 유연덕께 부탁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문, 호반무, 일백백, 벼슬관. 문무백관이란 모든 문신과 무신을 말합니다. 채모는 양양에서 벌어질 사냥 대회를 각지에 알리는 한편 벼슬 아치들 초대했습니다. 신야의 유비에게도 초청장을 가진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신야로 돌아와 있던 유비는 말 실수를 반성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주에서 자신을 양양으로 청하는 사자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날 밤 유비는 답답한 마음에 몇몇 사람과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걱정이 있으십니까? 형주에서 돌아오신 이후로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형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형주에서 사자가 와 주공을 사냥대회에 청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비는 며칠 전에 형주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선뜻 초대에 응할 수 있겠나? 양양은 이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청을 거절한다면 유표는 주공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출발할 테니 공들도 준비를 해주시오. 유비는 조자룡이 이끄는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양양에 도착하자 채모를 비롯한 형주의 장수들이 유비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유비는 유표의 아들 유기와 유종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자룡은 그날부터 병사들과 함께 유비의 거처를 철통같이 경계했습니다. 유비는 천하가 알아주는 영웅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형주가 그에게 넘어갈 것임에 틀림없어. 이 기회에 유비를 없애 버리고자 하오. 장군의 말씀대로 유비는 세상이 알아주는 영웅입니다. 그런 그를 죽이면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공께서 내게 은밀히 내린 명령이니 공이 걱정할 일이 아니오. 그렇다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동문밖과 남문밖 그리고 북문밖은 내 아우들에게 군사를 이끌어 지키도록 하였소이다. 어째서 서문 쪽에는 군사들을 배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쪽은 험준한 물살과 천길 낭떠러지가 가로막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유비를 지키고 있는 조자룡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요. 방법이 있을 듯도 합니다. 마루의 술상을 따로 준비한 후 장수들은 따로 대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문빈과 왕이 두 사람에게 조자룡을 불러오게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형주의 모든 벼슬아치들이 양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로마에 탄 유비를 시작으로 여러 주의 관리들이 연회장에 하나 둘씩 입장했습니다. 주인 자리에 유비가 안내되었고 양옆으로는 유표의 두 아들인 유기와 유종이 앉았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며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왕의와 문빈이 들어와 조자룡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을 위해서 바깥에 따로 술상을 준비해 놓았으니 함께 한잔합시다. 사양하겠습니다. 장수들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네. 그럼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자룡을 따라온 군사들도 역관으로 돌아가 쉬도록 하라. 공께 제가 술을 한 잔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적공 오래간만이요. 그런데 아직도 예복을 그대로 입고 계시는군요. 옷을 갈아입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적이 뭔가 할 말이 있음을 눈치챈 유비는 기꺼이 옷을 갈아입으러 나섭니다. 채모가 유공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통하는 동문, 남문, 북문 모두의 군사들을 숨겨놓았다고 들었습니다. 공께서는 서문을 통해 몸을 피하십시오. 유비는 이적이 준비해놓은 자신의 정로마를 타고 쏜살같이 서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조자룡에게 이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했구나. 밖에 술자리를 서둘러 마치고 조자룡은 연회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공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군. 잔치를 주관하시는 현덕공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까 자리를 비우셨는데 여태 돌아오시지 않았어. 한편 유비는 서쪽문으로 도망쳤으나 쫓아오는 채모군이 가까워지고 정로마는 낭떠러지에 이르자 말을 꺾으며 주저앉습니다. 유비는 놀라고 다급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정로마여, 정로마여, 내가 나를 구해다오. 순간 정로마가 벌떡 일어나 크게 울더니 단숨에 열자의 길이를 뛰어넘어 건너편 절벽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추격하던 채모 일행은 혀를 내두르며 벼랑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관중이 소설화한 삼국지연의에 실린 내용으로 실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정사에는 유표와 유비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 채모가 양양에 모임을 만들어 유비를 죽이려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황급히 뒤를 따라온 조자룡. 조자룡의 군사들은 근방을 샅샅이 뒤졌으나 유비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어서 조자룡은 할 수 없이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매복이 있을 것을 걱정한 조자룡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신야로 향했습니다. 41번째 이야기. 유공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십시오로 이어집니다.